아침에 운동하는 것과 저녁에 운동하는 것 중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차이가 엄청나게 어마어마합니다.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댓글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던 근성장을 위한 최적의 운동 시간을 그냥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운동하는 게 좋다, 저녁에 운동하는 게 좋다 등 각자의 주장이 있지만 이게 사실 생리학적으로 운동에 유리한 시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침에 운동을 하면 좋은 점과 저녁에 운동하면 좋은 점이 물론 각각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근성장을 위해 근력 운동 같은 강도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면 아침보다는 저녁 시간에 하는 걸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알려드리는 생리학 이론 중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에 대해 먼저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코르티솔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략적으로만 이해해도 정말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코르티솔은 시상 하부에서 뇌하수체로 보내는 신호에 의해 우리 몸의 심장 위에 위치한 부신에서 분비되는 외부 자극에 민감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시험 공부 직전에 받는 스트레스나 보유 주식이 이렇게 떡락할 때, 단백질 보충제가 떨어졌을 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받는 모든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자극합니다. 재밌는 건 운동을 통한 외부 자극 또한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라고 인식하는데, 몇몇 헬창들은 무거운 무게를 들면서 맛있다,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는 그걸 스트레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체내 코르티솔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운동같이 외부 자극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분비해서 운동 시 필요한 에너지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에너지 합성 과정을 촉진해 줍니다. 즉, 코르티솔 호르몬으로 인해 이화작용이 촉진이 되고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분해해 빠르게 힘을 쓸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아미노산, 글리세롤과 같이 당이 아닌 물질들을 이용해 운동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포도당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체내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고, 심지어 기억력에도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신체 건강과 관련 있는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이 코르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면 신체가 높아진 코르티솔에 대응하느라 에너지를 빼앗겨 재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인체의 보상 시스템을 가동해서 살을 찌게 만듭니다. 높아진 코르티솔 수치는 자극적이고 칼로리가 높은 살이 찌기 쉬운 음식을 갈망하게 만들고 체내 지방을 저장하게 만드는데, 특히 복부의 지방을 저장하게 만듭니다. 또 포도당이 체내 에너지를 쓰이려면 인슐린에 의해 세포와 조직으로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혈액에 머물게 되면서 섭취한 에너지를 흡수를 못하면 근성장을 위한 에너지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근손실이 생기기도 합니다. 코르티솔은 다른 호르몬들과는 조금 다르게 호르몬 분비가 되는 일주기가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체내 호르몬 농도가 꽤 일정하게 변화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선이 24시간 동안의 일반적인 코르티솔 농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혈중 코르티솔 수준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높고, 이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최저점에 도달한 뒤 다시 새벽 2시부터 천천히 증가해 하루 시작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운동 후 코르티솔 농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 피실험자 그룹을 고강도 무산소성 인터벌 운동 그룹과 중강도 유산소성 운동 그룹으로 나눠 하루 2번 오전 7시에서 8시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운동하도록 한 뒤에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한 결과를 살펴봤어요. 코르티솔 수준이 높은 아침에 운동을 한 직후 두 그룹 모두 코르티솔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기존 코르티솔 수준이 낮은 오후에 운동을 한 직후에도 두 그룹 모두에게서 코르티솔 농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늦은 밤 시간대에 보이는 코르티솔 농도 변화인데요.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과 중강도 운동을 한 그룹 모두 늦은 밤 시간대의 코르티솔 수준이 기존 코르티솔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프를 보고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근성장을 위한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로 아침 시간대에는 대부분 공복 상태로 운동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강도 있는 운동을 수행할 경우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침 공복 운동의 여파로 간이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돼 하루 종일
피로감에 쩌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또한 이미 높은 기준 코르티솔 농도가 운동으로 인한 자극으로 더욱 더 증가하게 되어 반복적으로 아침 운동을 강도 있게 할 경우에 아침 시간에 고칼로리 음식을 원하게 되거나 계획했던 것보다 식사량이 많아지는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운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고강도 운동보다는 저강도에서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릴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강도 운동은 중고강도 운동과 다르게 오히려 체내 코르티솔 농도를 정상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침 공복 운동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빨리 걷거나 낮은 속도로 뛰는 조깅, 흐름과 호흡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요가 등을 추천드릴게요. 특히나 요가와 같은 동작은 아침에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피로물질을 연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진짜 정말 아침 공복 운동에 추천드립니다. 만약 아침에 웨이트 운동을 꼭 해야만 하는 생활 패턴을 가지신 분들은 강도 있는 운동을 하되 운동 지속 시간이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운동 직후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정량 꼭 섭취하는 방법으로 근손실을 예방하고 신체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 다룬 공복 운동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과당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근성장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저녁 운동을 조금 더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오후에 하는 중강도 운동은 늦은 밤 코르티솔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늦은 밤 시간대에 충분히 낮아진 코르티솔 농도는 코르티솔을 분비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자극하지 않아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코르티솔 농도가 높게 유지되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어렵기 때문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아요. 저녁에 고강도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꿀잠을 자는 이유는 다 생리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불면증이 있다면 저녁에 핏블리 웨이홈트를 딱 60분만 따라하시면 그냥 골아 떨어지실 거예요. 특히 오후에 식사를 충분히 하고 나서 고강도 운동을 한다면 영양소 결손으로 인한 근손실 걱정 없이 집중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후 밤늦게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가 제한되어 숙면을 취하면 자는 동안 근성장을 돕는 호르몬인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연적인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이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은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늦어도 12시 이전에 취침하는 게 근성장을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운동 시간이 저녁 10시 이후라면 잠들기 전까지 코르티솔 농도가 떨어지지 않아 오히려 잠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 최소 3시간 이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웨이트 운동 후에 걷기와 자전거 같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코르티솔 호르몬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꼭 최소 1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으로 마무리하는 걸 진짜 꼭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생리학 지식을 조금만 알아도 효율적인 운동이 가능하고 나에게 받는 운동 방법, 조금 더 효과적인 운동 루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몸이 좋아지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그 다음은 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 몸 안의 생리 반응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본인 상황에 맞는 운동 방법을 만들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생리학에 대해 공부하고 운동에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WTPA 협회 생리학 교육을 들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저는 먹는 거에 비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져요. 왜 그럴까요? 살은 어떻게 빼는 거예요? 그냥 안 먹고 운동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피플리 WTPA 강사 문나람입니다. 음식 섭취 후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또 운동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걸까요? WTPA 마스터 VOD 생리학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하셨던 생리학으로 이해하는 다이어트 전략에 대해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꼭 필요한 내용만 기초부터 다루기 때문에 운동 전공자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 운동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WTPA 마스터 VOD와 함께 공부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